고열과 두통, 근육통을 동반하는 독감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독감 확진 환자는 보름 만에 7배나 늘었습니다. 2018년 막바지 올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동장군의 기세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올해도 전주 종합경기장 문제는 제자리를 걸었습니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도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를 두고 환영과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을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이 추진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매서운 새밑 한파에 전북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칼바람에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고 고창과 부안엔 많은 눈까지 내렸습니다. 비행기와 여객선이 결항되고 국립공원 탐방로도 통제됐습니다. 한파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력한 한파에 섬진강이 하얗게 얼어붙었습니다. 거센 물살이 그대로 드러난 얼음 조각에 강추위를 실감합니다. 오늘 아침 진안 영하 12.2, 완주 영하 10.6, 전주는 영하 8.9도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7개 시군이 올겨울 최저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오후 2시 현재 이곳 임실의 기온은 영하 4도로 여전히 영하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돌을 던져도 꿈쩍도 하지 않을 정도로 꽁꽁 얼어있는 상태입니다. 동장군이 밀려오자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마스크에 목도리까지 중무장하고 밖으로 나섰지만 살을 애는 듯한 추위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목도리도 이렇게 두꺼운 거 했어도 막 바람이 솔솔 들어오고 최고 추운 것 같아요. 한파 속에 고창과 부안 등 서해안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20cm가 넘게 쌓인 고창에선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거나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칼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오후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대한항공 여객기의 운항이 결항됐고 여객선 4개 항로의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탐방로 14곳과 고창 선운산의 탐방로 1곳도 통제됐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전북 내륙 지역에 한파주의보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어 매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니 시설물 관리 및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위는 다음 주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지만 예년보다 추운 날씨는 새해 초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이처럼 새밑 한파가 맹위를 떨치면서 보름 남짓한 사이에 독감 확진 환자가 7배나 늘었습니다. 특히 초중고생 사이에서 고열과 두통, 근육통을 동반하는 독감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에 있는 어린이 전문병원입니다. 비교적 환자들이 뜸한 오후 시간이지만 진료 대기 환자가 70명이 넘습니다. 최근 하루 평균 내원 환자는 500여 명, 50여 개인 입원 병상도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 독감 의심 증세로 병원을 찾은 어린이 환자들입니다. 네, 사실 제가 닷새 전에 독감으로 입원을 해 있었는데 입원 도중에 아이가 독감으로 입원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좀 조기 퇴원을 하고 지금 이쪽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지금 아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 초부터 독감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달 첫 주 722명이던 초중고생 독감 확진 환자는 지난주 5,246명으로 7배나 늘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대부분 A형으로 지난 2009년에 유행한 신종플루와 같은 유형입니다. 고열과 두통, 여기에 구토나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게는 5월까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맞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거의 A형 독감만 유행을 하는데 또 이제 B형 독감 유행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맞으시는 게 예방 차원에서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기와 독감은 치료법이 다른 만큼 의심 증세가 있다면 곧바로 진단을 받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 전주의 최대 개발 사업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문제는 올 들어서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 문제는 전주시 의회와 전주시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컨벤션센터 입지 조사 결과가 나오자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종합경기장이 컨벤션센터의 최적지라는 결과가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공통 분모가 될 거란 분석이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쇼핑몰 앞에서 갈라섰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그 컨벤션센터 부지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그 복합 쇼핑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러자 도의회 도정실문에서 전라북도가 종합경기장 개발은 기존 계획대로 가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주시가 기존 계획과 다른 안을 가지고 온다면 김승수 전주시장을 만날 뜻이 없다며 못을 박았습니다. 또 전주시에 넘겨준 경기장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도 있다는 강경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여러 가지를 조치를 해나가겠지만 적당한 시기에는 환수 방안도 검토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 문제도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당초 올 하반기에 가동될 걸로 보였던 공론화위원회는 시의회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자광 측이 제출한 지구단위 계획안에 대해선 전주시가 상업용지 변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려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자광 측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언론 등을 통해서 비정상적으로 전주시를 압박한다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인생에 한 방은 없습니다. 종합경기장 문제는 민선 7기에서도 전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지역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지방자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대한방직 문제도 지금으로선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지난 2월 국민의당 분당 이후 줄곧 무소속으로 남아있던 이용호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하기로 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10달 이상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긴 숙고 끝에 지역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민주당에서 현 정부의 성공과 남원 임실 순창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 국회의석은 이에 따라 지난 총선 지역구 당선자 10명을 기준으로 민주평화당 5석, 민주당 3석, 바른미래당 2석으로 재편될 예정입니다. 경찰청 정기 인사에서 전북경찰청 강태호 감찰계장과 권현주 강력계장, 이인영 여성보호계장 등 3명이 총경 승진 예정자로 내정됐습니다. 강태호 예정자는 1991년 경위특제로 경찰에 입문해 전북청 인사계장 등을 지냈고 권현주 예정자는 1992년 경찰대를 졸업한 뒤 전북청 사이버수사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1990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한 이인영 예정자는 전북청 아동청소년 계장 등을 지냈으며 전북 최초의 여성 총경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정부가 새만금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드는 사업을 두고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죠.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민관협의체 구성이 추진됩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원전 4개와 맞먹는 규모의 태양광, 풍력 발전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새만금에 새롭게 조성되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단지의 관련 제조업체, 연구시설, 실증센터를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기술력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하지만 새만금의 고작 태양광 발전이냐는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고 세 차례 열린 주민 설명회에서는 환영의 의견과 함께 일방적 추진과 환경 문제 등 우려도 쏟아졌습니다. 소음, 진동, 전자파로 인해서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또한 수산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발전 사업자 선정 등을 앞두고 정부와 전라북도가 민관 소통 창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 환경단체 등과 함께 이른바 민관협의체 구성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민관협의체에서는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핵심 쟁점을 논의하는 동시에 발전 이익을 도민과 나눌 수 있는 지역 상생 방안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사업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민간협의체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순조로운 추진에 가교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올 10월까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 0.57%로 하락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내 채권과 해외 채권에서 3, 4%의 수익을 냈지만 국내 주식이 마이너스 16.5%를 기록해 올해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올 들어 미중 무역 분쟁과 신흥국의 신용위험 고조 등으로 수익이 나빠졌지만 88년 국민연금기금 설립 이후 수익률은 연평균 5.3%로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건설단체연합회는 오늘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에 건설하기 위해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 관광협회도 새만금 국제공항이 2023년 세계 잼버리 전에 개항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올 연말에는 이웃돕기 성금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도 어렵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이웃들이 있어 주변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요즘 거리의 구세군들은 새밑 한파보다 부진한 모금 실적에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전북 모금액이 3,600만 원으로 지난해 이맘때의 80%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온도탑도 미지근합니다. 현재 55도로 목표 온도인 100도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금액은 올해 목표액 75억 원의 55% 선인 41억 원. 이대로 가면 1월 말까지 목표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돈이라고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주변에 더 어려운 이웃들이 이 겨울을 더 따뜻하게 날 수 있게끔 ARS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렇게 가볍게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자신도 어려운데 오히려 남을 돕겠다고 나서는 기부자들이 모금단체 관계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 1급 김규정 씨와 지체장애 2급 홍윤주 씨 부부는 올해도 19만 5천 원가량의 성금을 냈습니다. 9살과 5살인 두 아들을 기르면서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을 한 푼 두 푼 모은 금쪽 같은 돈이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흔쾌히 기부했습니다. 벌써 10년째입니다. 한 독거노인 묻는 때만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올해도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뿌듯해요. 얼마 전에는 혼자 사는 80대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가 평생 모은 2천만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몸도 마음도 한없이 춥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온정의 손길이 새밑 한파를 녹이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 지난달 전북의 광공업 생산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가 16.5%나 줄었고 기계장비가 13%, 화학 제품이 7.8% 각각 감소했습니다. 반면 재고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9.3%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익산 왕궁 축산단지 축사 매입 사업으로 수질과 악취가 꾸준히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왕궁 축사 매입이 시작된 2011년에 비해 올해 익산천의 총인 농도가 0.5% 수준으로 줄었고 악취도 2012년에 비해 올해 17%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1년부터 왕궁축사의 82%를 사들였고 사육 규모는 50%가량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기업의 인지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국내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지난해 43.5%에서 올해 79.8%로 2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또 조사 대상 기업의 20.6%는 새만금에 투자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업들은 새만금의 강점으로 저렴한 토지 가격과 정부의 지원 의지를 꼽았고 약점으로는 인프라 미비와 배후 인구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강릉의 펜션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주 한옥마을의 한옥 숙박업소에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됩니다. 전주시는 전주 한옥마을 한옥숙박협회가 긴급회의를 갖고 120여 곳의 한옥 숙박업소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고 보일러 배기구의 연통 연결 상태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5시 55분쯤 김제시 북중동 한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불이 나 소화기로 불을 끄려던 근로자 47살 양모 씨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안에 있던 건조기 등이 타 소방서 추산 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건조기가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49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쯤 익산의 한 종합병원의 응급실에서 의료용 카트를 발로 차고 의료진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병원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음은 JTBC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완주군 모범음식점 업소 일동이 2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